저는 사진 찍는 전시현입니다. 사진을 처음 찍은 거는 중학교 때 카메라에 관심이 생겨서 찍게 됐는데, 그 사진에 관심보단 카메라의 어떤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지고 찍기 시작하면서 쭉 계속 어떤 취미처럼 찍고 있다가 2015년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생각을 하고, 그때 사진집을 준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나무라는 작업이 있는데, 서울나무는 이제 제가 촬영을 이제 하면서 나무 사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왜 나무를 많이 찍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얘를 아카이빙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자주 찍는 나무들이 있고 알고 있는 나무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지도로서 만들면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제 행동 반경 안에 있는 나무, 그리고 각자의 행동 반경에 있는 나무를 서로 공유해서 가상의 지도를 만든다면 서로가 이제 찾아갈 수 있고 기록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했던 작업입니다. 자연에 대한 테마를 잡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마음이 어떤 동하는 거를 촬영하게 되거든요. 제가 마음이 계속 쓰이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꼭 자연은 아닌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자연물이더라고요. 우연히 계속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결과물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앞으로도 그걸 꼭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럼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누구나 이제 어떤 도시에 살고 있어도 자연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해소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도 사진으로 좀 더 그거를 해소하고 있지 않나. 제가 주로 좀 섬에 대한 끌림들이 있거든요. 그 작업들이 어떤 고립돼 있고, 거기서 또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색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교통섬도 그 최근작이 이제 계속 섬에 대한 제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그 교통섬도 다양하게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정말 딱 사람이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어요. 조경만 돼 있는 곳. 그런 곳을 이제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이 사회에는 어떤 도로를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고, 그 안에서 이제 고립되어 있는 어떤 섬들, 스스로 이제 거기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이제 딱 생각이 들어서 이제 리서치를 시작했죠. 그래서 서울시 우선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좀 받고, 교통섬을 어디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다 있어요. 서울시 데이터 사이트 들어가면은 서울나무도 이제 그렇게 다 했어요. 아니, 교통섬이 좀 공식 용어예요. 네. 그 영문으로 하면 그냥 트래픽 아일랜드고, 그래서 교통섬 목록을 이제 받고 나면 이제 제가 모두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자료 조사를 이제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이버든 카카오맵이든 이제 맵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서울을 뒤지기 시작하죠. 그 로드뷰를 켜고 이제 쫙 다 훑고 나면 이제 포인트를 이제 구글 맵에 이제 찍어서 이제 지도화를 한번 다시 만들어요. 지도를 만들고 나면 이제 촬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씩 이제 가보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또 못 찍는 데가 되게 많아요. 갔는데 이제
구조상 교통섬이 도로에 이제 교차로로서 이제 생기는 부분인데 촬영할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찍고 계시면 그렇게 말 거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많아요. 항상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뭐 찍냐? 아, 도대체 찍을 게 없는데 뭘 찍냐? 어떤 관계자분들이 와서 물어보던지 아니면 이제 경찰분들도 와서 물어보고 뭔가 그런 관계자는 아닌 것 같은데 관계자 느낌은 아닌데 뭔가는 찍고는 있고 근데 찍을 거는 없는데 뭘 찍는지 모르겠고 뒤에서 찍은 건 아예 안 나오셨어요? 차나 사람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다시 지도에 표시해 놓고 여기는 찍기 어렵다 아니면 특정 각도는 어떤 각도에서 찍어야 된다 그런 거 표시해 놓고 다시 이제 촬영 시도를 해야 근데 찍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제약을 주는 게 맞는가 자연스럽게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차나 사람이나 제가 기존에 했던 작업 스타일과는 또 너무 달라져서 그러니까 온전한 어떤 이 섬으로서 이 네. 도로가 만약에 물이라고 한다면 네. 섬이 얘가 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섬에 지금 물에 바다에 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배가 너무 많아서 섬이 안 보이니까 저는 온전히 딱 섬을 하나로만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인스타도 이제 처음에 사진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인스타를 거의 초창기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군가한테 이제 보여지는 거를 염두에 두고 올리다 보면 결국 그 좋아요 하트에 목숨을 이제 걸게 되지 않나. 근데 그거는 거기에 그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덜 그러려고 많이 고민은 하는 편인데 남한테 이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목매이지 말자. 내가 좋은 거가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좋은 거지 다 좋아할 수는 없는데 다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고르다 보면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하는 그 흐름에 발맞춰서 가야 되고 그러면 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걸 뭔가 계속 해야 되고 또 하트를 갈구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또 없어지고 그 반복이 그 모든 사람을 혐오의 시대로 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SNS를 많이 안 들어가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더 그 시스템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짜져 있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사진을 올려야 돼. 올려야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맞는 어떤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만큼의 보상을 계속 해주는 거고 여러모로 금전적인 게 아니어도 뭔가 내 작업을 좀 더 세계로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성향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제 성향에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이거를 하면 제가 계속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싶긴 하거든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그걸 역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향상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필름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는 좀 더
촬영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좋고, 저는 컷수가 많은 걸 선호하진 않거든요. 촬영 컷수가 많아지면 좀 더 가벼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름도 물론 많이 찍을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디지털보다는 걸리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리고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똑같은 곳에서 필름으로도 찍고 디지털로 찍으면 디지털은 확실히 컷수가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원래 컷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도 디지털로 촬영하면 많아지는데, 그게 좋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뭐 조금 노출 바꾸고 뭐하고 바꿀 수는 있는데, 그거를 여러 장 찍으면 제가 처음 봤던 어떤 그 온전한 장면이 덜 담긴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첫인상 같은,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그 느낌을 담고 싶은데, 그 과정이 저는 이렇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많아야, 디지털로 찍어도 많아야 한 3장 정도 최대한 그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 컷 찍었을 때 시간과 바로 뭐 연사를 누르지 않은 이상 한 1, 2분씩도 지날 수 있잖아요. 조금 카메라 옮기면. 저는 거의 삼각대로 항상 촬영을 해서 좀 촬영 시간이 긴 편인데, 그 사이에 제 생각이 그 사이에 또 변할 수 있죠. 제 마음도 변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사진이 아닐까 전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때의 나, 지금의 나, 그 1, 2분 차이에도, 몇 초 차이에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그때 모습, 그때 생각을 담을 수 있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게 10개씩 막 이어지면 계속 다 다른 나인데, 그러면 뭐가 나야? 다 나긴 하지만, 그렇게 치면 무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많이 줄여서 집중을 딱 할 수 있게 컷수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날로그 작업하시는 분들은 현상도 직접 하시고 전체 필름 과정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직접 하지는 않고 업체에 맡겨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찍어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가끔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그러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기계적인 문제도 과정 속에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에서도 오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 막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대로 받아들이면서 뭐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나무를 이렇게 꽂아 넣는 가지를 꽂아 넣는 건 이게 나무 이 끈이 나무를 상하게 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떼고, 네. 나무를 이렇게 꽂아두면은 이 힘이 좀 분산되거든요. 너무 이 껍질이 상처가 생기면은 손상이 되면 또 바로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교통섬을 이제 디지털로 촬영하게 된 것도, 초반에는 이제 테스트 촬영을 필름으로 많이 했었는데, 뭔가 제가 느꼈을 땐 작업의 양이 좀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필름으로 찍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소유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좀 더 큰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컷수랑도 또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갑자기 가서 막 찍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맞는 것 같진 않고, 어떤 계속 제약을 많이 걸어놓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대의 제야, 디지털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대여를 해가지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어떤 계획들을 짜게 되고 대여하고 촬영하고 뭐 반납하고 어떤 일정들 갑자기 우연히 만나서 촬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단 좀 더 그 안에서 제가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 저에 대해서 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나 본인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투영된 얘기로 사회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추구하는 바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너무 지금까지 작업이 너무 내 얘기만 했나? 너무 사적인 얘기다. 네, 좀 사적인 얘기였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더 얘기해야겠다고도 생각해요. 한편으로 지금보다 더 내 내면의 슬픔을 더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내면의 슬픔? 내면의 슬픔. 약간 좀 슬프신 편이세요? 저요?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슬프다기보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슬픔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 근데 막 그게 어떤 내가 슬프다 막 그런 어떤 뉘앙스보다는 그냥 저란 사람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슬픔? 그게 저한테 있어서 좀 베이스인 것 같아서 그걸 최대한 담으려고 하는 편이죠. 근데 그게 그 작업을 보는 사람한테 느껴졌을 때 부담감이 올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 슬픔을 담아냈나? 사진 부분에서 제일 영향이 어느 정도 큰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근데 그건 또 작업적인 건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사진, 어떤 이미지 사진이라기보다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 평면의 시각적 이미지라고 한다면 갈수록 더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좋은 방향성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생성형은 테스트로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당장은 근데 좀 더 발전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완전히 뽑아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 경계가 계속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사진이냐 이거 카메라로 찍어야지 렌즈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지만 사진이냐. 사진을 정의할 거면 그렇게는 되시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꼭 그것만이 사진일까?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생각하는 건 이 화면 안에서 어떤 3D 가상의 공간이 있다고 예를 들면 거기서 제가 어떤 마우스로 움직여서 촬영한 어떤 이미지 그거는 사진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쩐 내가 뭘 찍느냐 그러니까 AI도 그렇긴 하겠지만 AI는 지금 어떤 프롬프트를 좀 더 많이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그게 좀 더 사진에 대체되려면 좀 더 내가 의도한 대로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거는 이제 구현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의도한 바가 그대로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렇다면 추후에는 어떤 변화들을 거쳐서 그것도 어느 하나의 사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걔도 어떤 그 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뽑아낸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 온전히 담아냈다고 하는데 이 온전히 뭔가를 담았을 때 내 생각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연출적으로나 의도적으로. 그럼 그건 어디서 왔냐 하면 결국 어딘가의 데이터베이스, 무언가를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봐서 나한테 있는 게 다시 내가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진은 촬영자가 온전히 담긴 사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다 사진이 다른 게 그 찍은 사람이 달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을 온전히 그 상황과 내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사진인데, 그걸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진짜 뭘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명확히 안다면 그 다음에 사진에 그게 담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 편인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걸 즐길 수 있는 삶이 좋은 삶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있다고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더 가진 거를 온전히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